자, 쉬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업 이어서 갑니다.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요거 1번하고 기억, 니은, 디귿, 요거 필수고요. 또 하나,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 지역권은 임대업의 소득이 아니다, 요거. 그리고 국내의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뭔데?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이나 외국주택은 과세를 한다. 요거. 다음, 다가구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는데 구분 등기됐으면 각각. 그리고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주택으로 본다. 여기까지. 전대를 하거나 전전지 하는 건 본인 소유 주택 수에 포함.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합산을 해서 1세대 1주택자냐 2주택자냐 이렇게 판단을 한다. 요거에다가 필수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 자, 첫 번째 뭡니까? 총수익금액 1년 동안에 임대사업을 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이 뭐예요? 총수익금액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 연간 1년 동안에 임대료 받은 거,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가 있어요.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발생하니까 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계산해서 1년 동안에 임대료 월세 받은 걸로 본다. 그게 간주임대료. 그리고 관리비 수입이 있어요. 관리비 수입. 그리고 보험금 받은 거, 보험 차익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택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종합소득이나 종합소득, 원래는 임대사업은 사업이니까 이자소득, 여기 보실래요? 사업소득이니까 여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합쳐서 뭘로?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으로 가든가 아니면 따로 분리과세, 그것만 따로 떼어서 세금 별도로 계산하는 분리과세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가. 그러면 종합소득으로 가면 어때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 표준이 많아지고 세금이 많이 나오지만 대신 공제를 많이 해주죠. 결혼했으면 배우자 공제, 그죠? 동거 가족 중에 60세 이상 연로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이와 같은 공제를 많이 해주니까 종합소득으로 가서 공제를 많이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소득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을 해서 종합소득하고 별개로 따로 떼어서 요거만 세금 계산하겠다. 이렇게 분리과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뭐냐?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데 보증금 합계가 얼마예요? 3억을 초과하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임대료로 본다. 이게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그런데 여기서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거, 무슨 주택?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빼라. 3주택, 요 주택 3개 계산할 때 소형주택 하면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 요것이 동시에 충족된 그런 소형주택은 제외하고 요런 거 빼고 몇 주택이에요? 3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 3억 초과할 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
결성금은요, 본인의 종합소득, 이와 같은 종합소득 계산할 때 여기에서 결성금은 뭐한다? 공제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하면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종합소득 금액 계산할 때 뭐한다? 공제하겠다. 이를테면 직장 다니니까 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연봉 1억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주택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데 이때 발생한 결성금이 1,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 계산할 때 근로소득 금액 얼마? 1억 원에서 요 손실 1,00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9천만 원 가지고 소득세 계산한다. 이렇게 종합소득 계산할 때 주거용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만큼은 공제해 줍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이 아니라 일반 상가 등의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다른 데서 공제 안 해주고 내년도 그 소득이 있을 때 거기에서만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2월 결성금 있어요. 2월 결성금. 이번 연도에 손실을 공제 못 받았으면 내년에 가서 공제하는데 내년에도 또 손실이 발생해서 공제 못 받으면 그 후년 이렇게 해서 발생한 연도로부터 15년 안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게 2월 결성금이죠. 그래서 결성금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 소득금액에서 뭐한다? 공제를 해주겠다. 다음 5번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여기 나온 거죠.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을 만약에 나는 뭐 하겠다?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그래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필요 경비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합니다. 총 수익 금액의 60%. 그럼 미등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다면 총 수익 금액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 요거하고 다음 6번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공제를 너무 받은 게 없으니까 추가로 공제를 더해 줍니다. 얼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4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면 200만 원만 공제 혜택을 준다. 요거 다음 여러분 임대사업에서 고가주택이 나온다고 그랬죠. 임대사업은 매매가 아니니까 매매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니면 중간에 양도했다면 양도하는 날 현재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 얼마?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뭐라고 한다?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이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뭐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된다. 참고로 여러분 고가주택 나왔잖아요. 이런 고가주택은 항상 비과세가 아니라 보다 과세다. 임대사업이 됐던 양도소득세가 됐던 간에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다음 우리 8번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세율을 14% 계산을 해서 세액을 계산하죠.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1번 그리고 몇 번 2번 그리고 3번 요거 필수로 정리해야 된다. 7번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가 뭐예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고 팔고 계속하면 사업이죠. 이때 우리는 사업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매매업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우리 소득세법 규정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으로 갑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말,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말, 그래서 1기, 2기로 나눠지는데 부가가치세법에 하나의 과세기간 하면 6개월이 나는 기간 안에 부동산을 한 번 이상 취득하고 2번 이상 양도 팔았다면 그건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부동산 한 번 사고 2번 팔아서 거래가 3번 발생했다고 무조건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왜 두 개를 팔았어요? 급히 사정이 있어서 외국으로 이민 가야 돼. 그래서 팔 수도 있고 이사 가야 돼. 그래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사업 목적이 아닌 경우는 인정해줘요. 뭘로? 양도소득으로. 그러나 사업의 목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뭘로 간다? 매매업이라고 하는 소득으로 가는 거죠. 다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과거에는 뭐라고 해놓냐?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 거,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걸 주택 신축 판매업 또는 건설업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명칭이 바뀌었어. 뭐라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그래서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 그게 뭐예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이건 사업이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사다 파는 건 매매업이에요. 사업이니까. 근데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건 주거용 건물 개발업, 다시 말하면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인데 업종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로만 볼 뿐이지 이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거 요거, 그죠? 여기서 아까 필요한 거 요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 비과세, 그리고 전대 본인 소유 주택 뭐한다?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거죠. 이렇게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기본서를 정리했다면 어느 교재로 하든 기본서를 한번 정리한 사람은 이렇게 들었을 때 정리가 될 텐데 기본서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이거 암기하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들었던 걸 이렇게 압축한 거니까. 그래서 압축해 놓고 이제 문제풀이하고 그럴 때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한 장 놓고서 출력해 놓고 문제를 풀면 그때그때 확인이 되니까 피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임대 소득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고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자료는 특강 전문 교육기관 스페셜 에듀에 내 강의실에 김성래 세법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무료로 가입하면 회원 가입을 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출력해서 학습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